김건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란 숙의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잡아가야 하는 것이고, 어쩌면 그 위에 김건희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지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상 업로드를 기준으로 6일 전 이상한 행적이 포착됐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이후 김건희가 행방묘연이었지만 6일 전에 아무도 모르게 행적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다름 아닌 김건희가 지난 9월 서울 종묘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것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결국 사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자 결국 사적으로 문화유산을 이용했다는 게 정부 공식으로 확인된 겁니다. 27일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는 누리집을 통해 국능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소 사용 허가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문은 국능유적본부장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다만 김건희의 차담회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은 피한 채 9월 3일 국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의 망묘로에서 진행된 행사라고만 언급했습니다. 국능유적본부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능유적본부와 종묘관리소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김건희의 종묘 차담회를 둘러싼 사적 이용 의혹이 여러 차례 거론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재필 국능유적본부장은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이무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인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요. 이 본부장은 명백한 사적 사용이 맞느냐는 임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결국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능유적본부는 경복궁, 창덕궁 등 주요 궁궐과 조선 왕릉, 종묘 등을 관리합니다. 국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궁궐이나 종묘 안의 장소를 사용하려면 국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김건희 비리를 언제까지 놔둬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일 겁니다. 물론 탄핵이 우선인 것은 변치 않습니다. 윤석열부터 긴급 체포해야 잡아두는 것이 무조건 1순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김건희 관련 수사를 늦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해 3월 김건희 특검법이 첫 발의된 이래 10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국민의 허탈감과 실망이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 단기간에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고 시민사회와 야권에선 윤석열 탄핵 수사에 맞춰 김건희 의혹 진상 규명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여권에서도 돌발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동기로 거론될 만큼 중대한 사안임은 부정하기 힘듭니다. 내란 사태에 묻혔지만 윤석열이 특검법 재의결을 일주일 앞두고 여당의 이탈표를 우려 전체 판을 뒤흔들기 위해 정치적 무리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적지 않기도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것만으로도 윤석열을 탄핵에 이르게 할 동력이 되기에 충분하며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만 해도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정황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윤석열 일가, 윤석열 부부 모두가 긴급체포 대상이자 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처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분노한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묘에서 가진 차담회로 불거진 사적 이용 논란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는 오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장소 사용 허가 관련 규정 해석이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3일 종묘의 망묘루에서 김건희 여사가 차담회를 가졌다는 사실은 JTBC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에서 국가유산청은 해당 차담회가 문화유산을 사적 사용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개인적인 이용의 하나의 좀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유산에 대한 명백한 사적 사용 맞죠? 네. 김건희 여사의 차담회를 국가적인 공식 행사로 오해했단 겁니다. 내용을 잘 몰랐고 당연히 그 국가적인 공식 행사로 저희 판단했기 때문에 했고 추후에 나중에 상황 판단을 보고서 여부는 조금 판단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에 참석한 건 유명 미국인 화가의 가족 등 민간인이었습니다. 차담회가 열린 종묘 망묘루는
평소 일반 방문객의 관람이 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내란 혐의 등으로 조사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김건희가 관저에서 나와서 콩밥을 먹어야 증시가 올라가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코스피 등 증시와 환율을 지적한 박 의원은 우리 경제만 죽을 지경이라며 미국, 일본 경제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관저에서 신병 경호받으며 공밥 먹으면서 수사, 탄핵 쇼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윤 대통령이 선택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5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제주항공기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목을 빌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의 철저한 조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조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유가족 지원에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국토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도 협력하겠습니다. 행안부는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정부 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희생자를 애도하며 유족을 위로하는 데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함께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맞아 항공기 추락사고 수습과 국정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게 되어 너무나 착잡한 심정입니다. 동 법률안은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3차례나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제2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한 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특검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정하는 한편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 법안은 이러한 보호장치를 배제하여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리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24년 말 환율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470원까지 상승하였으며 주요 외신, 해외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시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의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사고 현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절규와 고통을 목도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되어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12월 24일 글로벌 신용사 피치는 정치적 위기와 분열 장기화에 따라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성과 재정 건전성이 약화될 경우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부디 근본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 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저도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질문할 때는 내란 외후로 긴급 체포가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종민 의원님의 질문에 조금 바뀌네요. 말씀드리면 내란 외환이 죄가 될 경우에 라고 전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땐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조한창 후보가 국회의원이었다 하면 12월 3일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이었다 하면 어디로 가셨겠어요? 국회로 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경찰로 봉쇄되고 계엄군이 출두해서 방해를 했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넘었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넘었고 여성 의원들도 시민들이 등을 태워주고 잡아주고 안에서는 당직자와 우리 보좌관들이 잡아주고 해서 모였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도 만약 국회의원이었다고 하면은 그 시급성 때문에 국회로 오셨겠죠? 네. 자, 제가 어제 아침
연합TV를 보니까 선재규 국제선임 기자가 중국이 내년도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내치는 지혜지자, 지자를 선택했고 외교는 변호할 변자, 변자를 선택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나라 현실과 중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윤석열 이 무속 정권을 내란 외우죄로 체포해야 할 지혜가 필요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용을 해야 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서 여러 가지 외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 변화된 그러한 외교 정책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훌륭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는 주로 국내 문제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임명되시면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제가 생각하는 지혜라는 것은 헌법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역사적인 흐름을 이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생각할지에 관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적, 시대적, 그리고 전 세계 민주시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지혜는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야 됩니다. 한덕수 대행이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당신이 농업사법, 국회 입법을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자기 권한이니까 했다 하지만은 여야가 합의해서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요구한 적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국민적 지혜는 헌법재판소를 완전체로 만들어서 구인체제에서 양심적인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이 신속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렇죠. 다수결의 원칙이지 헌법에도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국회법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한 궤변은 용납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후보자는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평가할 때 보수로 평가하십니까? 진보로 평가하십니까? 제 스스로는 보수라고 특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부에 보이는 것이 보수적으로 보인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양날개처럼 같이 날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진보는 없애야 될 세력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 날개로 날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건전한 보수도 필요하고 단 타락한 보수나 타락한 진보는 필요치 않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보수라고 해서 제 생각은 항상 새로운 방향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양날개가 함께 건전하게 날아가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20여 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대개 재산 형성, 병역, 기피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낙마됐는데 이번에 제가 국회 모처럼 들어와서 보니까 4번째 청문회를 하지만은 과거에 그러한 문제가 됐던 재산 이런 도덕성 문제가 배제된 걸 보면은 우리 사회가 특히 사법부가 그렇게 투명하게 발전되고 있다 해서 그 청문회를 맨 처음 시작한 정부에서 일했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다수결이 헌법에도 없는 법에도 없는 이런 궤변을 드러나서는 안 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국회에서 인준이 되면은 후보자도 헌법재판관이 되셔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수십 번, 수백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민적, 세계적,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인준이 돼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은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주는데 이번 윤석열 탄핵 재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세요. 네,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끝까지 완결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쓴 혈세도 전액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정치 강타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